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토요일 늦은 밤인데요. 날씨가 뭐 다음 주면은 한 2, 3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았고, 에어컨을 못 켜시는 분들도 살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 윤석열이가 국힘을 접수했다. 두 번째는 윤석열이가 혈혈단신으로 김종인 어른을 찾아뵈었다.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준석과 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어제 30일 날 전격적으로 자기 참모들하고 국힘에 입당을 하면서 진격 작전을 하자.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쓰레기 빼줄게 이제부터는. 그리고 거기 따라다니시는 분들, 그 사칭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고고TV에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사칭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이 90% 이상이 윤석열이 국힘을 접수했다. 이준석을 나가리 시켰다. 김종인 씨도 나가리 시켰다. 그렇게 쫙 썸네일을 갈고 썸네일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다 방송을 해야 되죠. 기가 찰노릇이죠. 상식적으로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비록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제끼고 이준석이 없는 상태에서 국힘 입당을 전격 선언하고 가서 진주군처럼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고 조금 불쾌하지만은 그래도 잘 됐다. 어차피 야권은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국힘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서 필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준석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윤석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수 중도가 정권을 찾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얼마 안 되는 사칭 유튜브 세력이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세뇌를 당해서 네이버 댓글에 가서 싸질러 댄다는 것이죠. 심각한 왜곡이죠. 왜곡과 개변은 절대 정상적인 집단한테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국힘을 접수하러 들어갔지만은 그건 접수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접수는 불가능했고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성 우파, 친박, 비박, 친이, 그 잔존 세력이 엄청 남아 있죠. 그러나 국힘은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고 2030과 미래 정치 세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힘은 개혁으로 가는 것이 맞고 개혁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즉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개혁 보수당으로 바뀌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구세력과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리 국힘을 갖다가 폄훼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해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윤석열에 붙은 꼰수기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들은 대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반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차기 총선은 대선은 우리가 이긴다는 전제하에 차기 총선은 신진 미래 정치 세력으로 많이 교체가 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선을 이긴다는 것이죠.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윤석열이가 있고 국힘의 당내 주자들이 있고 너무 많아. 국힘의 당내 주자들. 장성민이는 뭐하러 들어오니? 너무 많아. 그래서 윤석열 대 비윤석열로 구도가 앞으로 짜질 것이다 하고 제가 토요일날 올렸고요. 다음에 또 한번 올릴 텐데요. 그래서 윤석열이 국힘을 접수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윤석열은 국힘 내부에 내부원이 됐죠. 국힘 내부에서 지독한 검증과 경쟁을 통해야 하므로 절대 윤석열은 국힘을 접수한 게 아니다.
오히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고 최고위원들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전격 입당하면서 진중원처럼 쳐들어간 것은 그것은 독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준석이란 명징한 명석한 인재는 그런 걸 갖다가 절대 용납을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친구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제인 윤석열이가 오늘 31일 날 찍는 거니까 오늘 김종인 씨를 혈혈 단신으로 혼자 찾아간 게 TV조선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죠. 그죠? 참모진도 한 명도 없이 김종인 씨를 찾아뵈었다. 일반 신문들은 또는 언론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김종인 씨한테 찾아뵈고 자기가 국힘에 입당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김종인 씨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말은 했을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국힘에 전격 입당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윤석열이가 당내에서 어떻게 대선 주자가 될지에 대해서 정치 상황,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분석 기사죠. 그거 분석할 거 없어요. 제 분석이 맞을 거예요. 이제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걸 찍는 시간이 오후 10시니까요. 저녁 10시니까.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왜 윤석열이 국힘에 갈 적에는 뭐 장제원이 또 뭐 여러 명의 국힘에서 가는 김병민이 또는 자기 일부 참모들을 데리고 전격적으로 입당 선언하러 갔는데 당 대표가 없었음에도 왜 김종인 어르신을 찾아뵐 적에는 혈혈단신 혼자 갔을까? 그 카메라로 잡혔어요. 혼자 걸어 나오는 장면이.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윤석열을 비토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공정한 경쟁에서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윤석열이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그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전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그 민주당 애들이 역선택이 많아요. 그건 다 나와요. 여론조사 그 분석해 보면은.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은 김종인 씨가 부재 중이다 하고 사무실 앞에다가 써놓고 김종인 씨는 오늘 없습니다 하고 기자들한테 다 말을 했는데 그거를 TV조선 기자가 지키고 있다가 윤석열이 만나고 나는 걸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김종인 씨가 혼자 와라. 아직까지 당신과의 나의 만남을 언론에 공개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당 밖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당신이 지지율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버티고 나서 국힘의 당내 주자가 결정되고 나서 시너지, 그러니까 파이를 더 크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경선을 붙어야지 우리가 이기는 전략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물어봤을 것이고, 그럼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이 국힘의 힘이 필요했던 거라 해서 들어간 거 맞아요. 지지율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항상 외쳤던 중도의 확장, 탈진보 세력의 흡수는 오히려 중도층은 윤석열한테 떨어져 나가고 호남 지지세도 8%뿐이 안 나오고, 그 일주일 전에 발표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30들은 윤석열을 간작이라 그래가지고 비토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하려고 국힘에 들어간 건 맞아요. 뭐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순진하고 순수해가지고 그런 걸 잘 이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있어요. 이용 못한 거는. 그러니 그런 걸 말을 했을 것이다. 이만큼 저만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여권에서는 네거티브가 너무 심각하게 들어오고 우리가 법률팀에서 계속 막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건 안 되고, 이게 전면전이고 공중전이 필요한데 국힘의 조직이 필요했다. 힘이 필요했다. 나도
보수니까 그런 걸 인정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아마 김종인 씨한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까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항상 국힘에 단박에 들어가지 마라. 당내 경쟁에서 윤석열이가 이기기 힘들 것이다. 그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 원희룡이가 보통 애들이 아니죠. 홍준표는 발정체로서 공격성이 공격 본능이 나오고 유승민과 원희룡은 정치를 20년 했고 그 논리가 유승민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해요. 논리가. 응? 그 당내 경선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세를 키워라. 아니면 더 이상 무너지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에 윤석열을 갖다가 국힘 당내 세력 7명을 갖다가 윤석열한테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 김종인 씨가 허락 안 받고 어떻게 갑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일했던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김종인은 3, 4개월에 반드시 복귀하는데 김종인 씨가 다시 당을 장악하고 대선 위원장으로 갈 텐데 대선 총괄위원장 그죠? 비상 비대위 같이 비대위는 아니고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있으니까 대선 체조 들어가면은 대선 주자하고 총괄 그 선대위원장이 이준석하고 김종인 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간 놈들이 윤석열 캠프에 간 애들이 무슨 지들의 배짱으로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걔네들도. 지들이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은 윤석열 쪽으로 갔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김종인 씨가 오늘 그 윤석열에 나오면서 한 20분, 30분 만났다 그러는데 기자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시간을 재보더니 50분을 만났다. 1시간 가까이 50분을 만났다 그러는데 김종인 씨가 무슨 말을 했겠느냐. 자, 여기서 또 사측 우파 유튜버들이 또 상상력이 동원되는데 그걸 갖다가 격파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있어서 고고티브의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그들의 논리는 뭐예요? 이준석을 쫓아내고 김종인을 쫓아내고 유승민은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우파를 주창하는 그 90% 유튜버들이. 그런데 윤석열은 이준석의 힘이 필요해요. 그죠? 대선 주자. 윤석열은 대선 주자 10명, 4명 중에 하나예요. 4명, 5명. 2차 컷오프 가면은 그들이 확실히 경쟁할 거니까. 근데 이준석은 누구 편도 들을 수가 없죠. 윤석열 편도 들을 수 없고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편도 들을 수가 없어요. 친정 편도 들을 수가 없어요. 당내에서 힘의 역학에 의해서 공학이 아니고 힘의 역학에 의해서 누구 쪽으로 많이 의원들이 움직이고 당원들이 움직이냐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준석은 항상 상수로 있고 김종인 씨가 앞으로 이제 3, 4개월 후면 복귀를 하는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윤석열한테 무슨 말을 했겠느냐.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이제 할 것이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 조언을 했다면은 제 생각인데 고고티브의 생각이고 예상인데 너 당신 너무 강성이다. 그리고 당신 옆에 붙어있는 세력이 너무 강성이다. 당신이 중도가 진보로 간다면서 어떻게 당신 주변에 있는 게 전부 다 강성이고 내가 당신한테 보낸 사람들이 7명 6명 정도 되죠. 내가 당신을 지원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강성 우파냐?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당신이 당내라기보다 국힘 세력하고 싸우려면 또는 당신도 국힘의 일부가 됐으니까 거기서 경선에 이기려면 중도와 진보 확장을 위해서 방책이 있느냐? 이때까지 다 다녔지 않느냐? 그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다 다녔다 그런 말은. 하여튼 사람도 만나보고 또 당신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라는 사람이 다 강성이니 그럼 중도와 진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당내 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과거에 무너진 과거 우파가 새누리당이 무너진 것을 봤지 않느냐. 거기서 누가 무너뜨렸냐.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력 아니냐. 그 말을 해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정책이나 비전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당에서 개발하면 돼요. 당에서. 그래서 정당이 필요한 거죠. 당에서 개발하고 쏟아내면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솔직히 정책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세력을 잡아야 되죠. 국힘 세력, 당원 또는 국민의 마음을 훔쳐야 되는 거죠. 대선 주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강성구파에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도 진보를 확장하려면은 당내 주자들은 일단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도 진보의 확장성이 있지 않느냐. 현재는 올라오지 않도록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예측이에요. 직설적으로 말을 않겠죠. 근데 윤석열이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못 알아들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는 윤석열도 지원을 하고 홍준표는 솔직히 지원하고 싶지 않아요. 원희룡이나 유승민도 저는 지원을 해요. 이제부터는 최재형도 지원을 할 거고 그래가지고 선의 경쟁을 시키고 흥정도 붙이고 싸움도 붙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첫 번째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를 혈혈 단순으로 몰래 혼자 간 것은 김종인 씨한테 자기의 세를 과시도 못하고 결국은 김종인 씨가 필요하거나 또는 김종인 씨의 자문을 구했거나 또는 김종인 씨한테 결국은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전국을 맡길 것이다. 그런 거고 제가 말하는 게 그 자유우파 유튜브하고 100%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은 국힘을 접수 못했다. 이준석이 없는 사이에 몰래 전격 입당을 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절대 국힘을 접수 못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행복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이 가정 내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